제가 이번에 폰을 바꿨는데 이 동그라미 카메라 모양 있죠? 이 정도 크기 사이즈, 그게 일광성 흑자예요. 흑자 치료하러 오시면 대부분이 근처 병원을 가봤는데 이거는 뭐 레이저 10번, 20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아지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거 절대 받지 마세요. 100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 찾아가 보시면 거의 뭐 80-90% 의사들이 이거 치료 잘 안 돼요. 대부분 안 된다고 하니까 흑자는 제가 다 넣은 건데 답이 아니에요. 제가 흑자 치료를 어림잡아도 한 10,000명 넘게 치료를 한 것 같은데 100%는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한 번에 거의 그냥 깨끗해집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지 어떤 기준이나 좋은 병원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얼굴이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뭐가 좀 잡티 같은 게 막 생기는 것 같아, 색소가. 안 그래도 새해 다들 밝은 얼굴 갖고 싶은데 잡티, 색소 이런 거 생기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요? 그래서 혼자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저는 알고 있죠. 원장님이 색소 치료가 주특기라는 걸. 근데 그렇긴 한데 색소 치료가 어려워요. 그 색소 중에서도 원장님이 주특기 중에 하나로 뽑는 흑자? 흑자. 네. 어디 언제 담나 했는데 오늘 한번 자세히 담아보려고요. 흑자 얘기할 거 많죠. 얘기할 거 맞나요? 네. 가보시죠. 가시죠. 오늘은 원장님의 주특기인 흑자를 드디어 담아보러 왔네요. 사실 주특기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치료를 많이는 하고는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흑자 저 진짜 1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저처럼 모르지만 실제 자기가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그 흑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 정말 많아요. 왜 저걸 안 빼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 말인즉슨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저거 금방 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빼드리고 싶다 약간 직업병.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흑자 치료가 환자 입장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흑자가 뭔지도 제대로 배워보고 왜 치료가 어렵다고들 하는지 그리고 원장님을 그걸 주특기라고 할 정도로 잘 치료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부터 A to Z 한번 싹 흑자에 대해서 담아보시죠. 네. 먼저 흑자가 뭐예요? 흑자는 저도 잘 몰라요. 얘네들이 갈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보통 모양이 원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감별해야 되는 그런 거는 검버섯. 검버섯은 동그랗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검버섯 같은 경우는 검정빛이나 고동색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져요.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가 검버섯. 그리고 흑자는 이렇게 색소가 갈색으로 동그랗게 있는데 근데 이게 만져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에 이런 이제 사진처럼 동글동글한 이제 갈색 모양으로 생긴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색소가 있다. 이거는 일광성 흑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 혹은 우리 자외선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일광성 흑자라고 하는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잡티다, 그냥 얼굴에 색소가 생겼다 이렇게만 인지하지 다 구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색소들에 대해서 흑자 말고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근깨. 빨강머리엔 여기 주근깨. 주근깨의 특징은 양쪽 광대 쪽으로 조그만한 색소들인데 비교적 좀 진해요. 진한 갈색을 갖고 있는 주근깨. 진하다는 얘기는 피부 가까이 표피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치료가. 보통은 병원에서 전후 사진을 주근깨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 한 번만 해도 완전 싹 깨끗해지거든요. 주근깨는 가장 치료가 쉬운 영역 중에 하나다. 이제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갈색 반점 잡티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잡티라고 하는 의학 용어는 없어요. 근데 갈색 반점은 뭐냐면 주근깨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해. 그리고 색깔은 좀 더 흐려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티 같은 경우는 주근깨보다 치료는 어렵지만 그래도 치료를 한두 번만 해도 많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큰 거. 제가 이번에 폰을 바꿨는데 제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카메라 모양 있죠? 이 정도 크기 사이즈 이거에서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큰 거 그게 이제 일광성 흑자예요. 왜냐면은 흑자도 종류가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일광성 흑자.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번째 말씀드렸던 흑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어두운 고동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운 돌출되어 있고 그렇게 만져진다. 이거는 검버섯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요. 흔히 속된 말로 저승꽃이다. 이게 뭐냐면 노화에 의해서 많이 생긴
생긴다. 그래서 지루각화증, 검버섯.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공각화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광선각화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루각화증, 뭐 흑자 이런 거랑 다 비슷비슷하게 치료를 하시면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종류가 되게 많은데 도대체 이 색소지라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피부는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비 오면은 뭐 써요? 우산 쓰죠. 눈 와도 우산 쓰죠.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또 양산 쓰죠. 양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색소예요. 피부가 자외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우산을 하나씩 펴는 거예요. 주근깨도 만들고 기미도 만들고 흑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너무 잘 된 게 똑같이 비가 와도 어떤 애들은 우산 쓰고 어떤 애들은 우산 안 쓰고 다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 피부도 자외선이라는 게 왔을 때 우산을 피는 정도나 이게 다 다른 건가요? 다르죠.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주근깨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잡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기미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유전적인 영향도 다 다르겠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흑인들 보면은 기미, 잡티 잘 없죠. 백인은 많이 생기죠.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산을 계속 씌우는 거구나. 맞아요. 모든 피부과적인 영역이요. 예를 들면 아토피도 그렇고 건선이든 색소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거의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유전하고 자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좀 아프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제법 크고요. 그리고 자외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생기는 흑자라든지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난히 그럼 그 중에서 흑자 치료를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흑자 치료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일단 의사들이 이거 치료 잘 안 돼요. 거의 뭐 80-90% 병원 찾아가 보시면 대부분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게 이제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근데 환자분들이 흑자 치료하러 오시면 대부분이 근처 병원을 가봤는데 이거는 뭐 레이저 뭐 10번 20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아지기 어렵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색소들이랑 다르게 흑자가 유난히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좀 어렵게 빨리 판단하는 어떤 흑자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조직학적으로 살펴보면은 흑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생명력이 좀 질겨요. 잡초 같은 거 아무리 뽑아도 또 생기잖아요. 생기고. 그런 느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발을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흑자랑 연관해서 대부분 이제 흑자가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멜라닌 색소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 색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자 치료를 하려다가 기미가 자극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피부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색소 침착도 잘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소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이제 많이들 받는 처방이 레이저 토닝 일단 한번 10번 가시죠. 이 길을 이제 많이 받고 오는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토닝을 10번 받고 이러면은 해결이 된다 생각하세요? 안 되죠. 토닝은 100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레이저 토닝은요 색소를 약한 에너지로 깨는 거거든요. 근데 토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근데 흑자는 굉장히 단단한 색소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를 좀 세게 하면 안 되나? 라고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게 해도 돼요. 근데 세게 했다가 아예 그 자리가 멜라닌 색소가 팡 없어져 버리는 탈색반, 저색소증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어. 하얗게 되는 거. 그런 부작용들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닝으로는 흑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왜 토닝을 다들 하자고 할까? 첫 번째는 토닝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왜냐면 했을 때 얼굴에 티도 안 나고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하자고 하시구나. 근데 단 효과는 없어. 효과는 없는데 토닝을 권유를 할까를 또 생각을 해봤어. 근데 어쩌다가 좋아지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거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생님이 흑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토닝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흑자는 제가 단언컨대 레이저 토닝은 답이 아니에요. 제가 흑자 치료를 글쎄요 한 어림잡아도 한 10,000명 넘게 치료를 한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저는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그 치료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가셔서 다른 병원을 가시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뭔가 계획이나 플랜 자체는 딱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또 나가셨는데 토닝을 하고 있다? 그거는 되게 잘못된 치료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원장님들은 절대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다 알려드려요. 진짜로 빠짐없이. 그래서 치료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흑자 치료를 토닝 10번, 20번 이게 아니고 원장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있죠.
거의 한 번에 끝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100%는 없어요. 왜냐면 흑자 옛날에 뺐던 분들인데 조금 남거나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한 번에 거의 그냥 깨끗해집니다. 노하우 약간 맛집 레시피처럼 다 알려줄 순 없지만 비교적 빠르고 짧은 횟수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건지. 일단 흑자를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빼거든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딱딱하고 깊은 흑자는 3번으로 빼버려요. 완전히 살을 도려내는 방법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좀 얕거나 연한 흑자 같은 경우는 2번 방법으로 빼고, 일반적인 흑자는 또 1번 방법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색소를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이제 색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응용이 돼서 이거를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괜찮겠다, 치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 치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정확히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임상 경험이 많이 쌓였죠. 엄청 많이 쌓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그때 거의 제 50% 이상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았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왜?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흑자 환자분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도 올렸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흑자 치료를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치료를 하는 뭐 레이저 장비도 어떤 선생님들은 만드셨고, 토닝은 효과 없는 치료는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색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했던 방법이 그래도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흑자 치료를 제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잡초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잡초가 생겨요. 근데 잡초를 뽑았어. 거기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약을 뿌렸어. 그럼 좀 덜 올라오겠죠. 재발을 안 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흑자들이 다 똑같은 흑자가 아니에요. 10,000명 이상을 치료를 하면서 정말 흑자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흑자들을 그냥 딱 보고 흑자는 그냥 A라고 하는 치료로 끝, 아니에요.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제가 3가지 방법을 치료한 데 있잖아요. 그 3가지 방법 안에서 거의 끝나요. 되게 기억에 남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지 모르는데 흑산도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갔다가 목포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신 어머님이 계신데 한 번 딱 치료했거든요. 한 번 빼고 제가 한 6개월 있다 보자고 했어요. 그냥 오셨어. 얼굴이 화색이 돼서 오셨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원장님은 경험이 많이 쌓이셔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시나? 판단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다른 원장님들도 계신데,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치료하기 전에 일단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1, 2, 3번 중에 이걸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사진으로 보면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진 좀 애매해. 그럼 직접 가서 환자분 보고 아 이분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임상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경험적인 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무시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흑자 치료를 받고 좀 없어진 것 같았어. 근데 재발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들. 재발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흑자가 생각보다 깊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흑자가 요 정도 깊이까지 있는데 제가 요 정도 깊이까지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또 올라와서 재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빠집니다. 근데 아예 애초부터 깊으면 완전히 밑에까지 뿌리를 뽑아버려야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한 번에 빠져요. 만약에 내가 흑자를 치료를 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옅어졌어. 그러면 1차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치료를 했는데 똑같이 재발을 하거나 좀 더 진하게 올라왔어요. 그게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러면 그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지, 어떤 기준이나 좋은 병원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 저도 들었는데 무슨 흑자를 치료하는 뭐 땡땡 레이저라고 어떤 피부과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CO2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 뺄 때 쓰는 레이저인데 그거 절대 받지 마세요. 100% 재발합니다. CO2 레이저는 흑자 치료하는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발 피해 주세요. 예전에 한 2018년도 그 정도쯤만 해도 흑자 치료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3군데 이상 피부과 다니시면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거의 90%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보시고 그냥 저 흑자 빼러 왔어요.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뺀 적 없는데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좀 재미가 없어. 왜냐면 3번, 4번 다니시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해가지고 한 번에 팍 빼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와, 명이다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한 번에 빼버리니까 빼면서 이거 당연히 한 번에 빠진 거 아닌데 약간 속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10군데 피부과를 가면 그래도 한 2-3군데 정도는 흑자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10군데 가도 한 군데 할까 말까? 흑자 치료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도 흑자 치료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영역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흑자 치료는 100% 부작용이 없이 나도 흑자 치료가 100%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만 시간이 가면 좋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흑자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 많은 사람들의 피부 체질은 다 달라요. 우리 MBTI 있는 것처럼 피부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색소 침착이 생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속기미라고 해서 기미가 많이 있고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속기미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 치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치료다. 하지만 좋아질 수는 있다.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색소 침착인데요. 치료를 했을 때 고데기 같은 거 데이면은 색소 침착 생기는 거 혹시 경험한 적 있나요? 아니면 길 가다 넘어졌어. 무릎이 확 쓸렸어. 그럼 피나고 딱지 생기겠죠. 근데 그 자리가 색소 침착 생기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죠. 흑자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화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시간이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 부위가 좀 깨끗해져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색소 침착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나 어떻게 이럴 필요는 없는 없어요. 거예요. 제가 오시는 분들 100%다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깨끗하게 옅어지면서 좋아집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회복 기간 자체.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뭐 한 번에 안 빠질 수도 있겠죠. 대부분 한 번에 빠지지만 그래서 한 번에 안 빠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치료를 하시면 그래도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치료를 받고 혹시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병원에 오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하는데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붙여요? 거기다가 수분 밴드를 붙이잖아요. 듀오돔이라고 하는 수분 밴드를 붙이는데 그 밴드를 보통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뛰시면은 되고. 그러면은 한 번 생겼던 부위에는 잘 안 생겨요? 아니면 그것도 몰라요? 또 모르죠. 이게 피부가 노화가 되고 햇빛 보고 하면 또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웬만큼은 그 자리에 잘 안 생겨요. 오늘은 제가 일광산 흑자 그리고 색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색소 치료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게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치료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겠죠. 저희 병원에 계신 실장님조차도 흑자나 색소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보시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게 흑자인 것 같아. 근데 이런 흑자라서 내가 주변에 피부과나 병원을 갔는데 절대 이 두 가지 레이저는 치료받지 마세요. 바로 CO2 레이저하고 레이저 토닝. 요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내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CO2랑 레이저 토닝은 절대 받지 마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리와인드 하시면서 나는 이게 흑자인가 나는 주근깨인가 잡티인가 사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복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새해는 좀 더 맑은 피부로 아주 그냥 밝게 시작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흑자나 색소, 기타 등등 내가 얼굴에 지저분한 게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